그거 앉아 계세요. 네. 저는 공수처장님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물어봅니다. 다른 의원님들 질문처럼 그렇게 주저리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.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명기해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또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 날인 12월 7일에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죠. 네, 12월 6일 날 청구된 영장 아니, 피의자는 윤석열 예, 아니요라만 대답하세요. 기각된 적 있죠? 네.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 장소하고 대상 물건이 뭐였습니까?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 대통령 관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박안수 그다음 아니 대상 장소하고 물건 말씀하시라니까. 그다음 그 국회 그다음에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예, 알고 그 있습니다. 12월 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또 기각된 사실이 있죠.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 윤석열 기각됐죠. 대통령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면 12월 6일 날 청구했던 영장과 12월 8일 날 청구했던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 장소와 대상 물건이 동일했습니까? 지금 뭐 꼭 동일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? 지금 그 피의자가 조금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똑같지는 그러면 12월 6일 날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12월 8일 날 청구한 영장이 재청구한 영장은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영장입니까? 12월 8일 날 청구된 영장은 여인형 피의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재청구가 아니라 별도로 별개입니까? 청구된 영장입니다. 예. 그 공수처에서 스스로 밝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요. 제가 읽어볼게요.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.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는 취지하고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. 이런 내용이 기각 사유였죠. 네, 그 두 번의 맞습니까? 아닙니까? 아니 지금 기각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?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, 네. 물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때 기각했을 때가 그 12월 6일, 8일 이럴 때니까요. 12월 10일 날 10일쯤에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 본부를 가동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전 단계였어요.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.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은요, 경찰과의 공조수사 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.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. 당시에는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.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.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? 다시 물어보겠습니다. 공수처 물어볼게요.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 끝나고 입장을 이야기하세요. 없습니다. 12월 20일에 그 서울 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죠. 네.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2월 10일 날 벌써 검찰이 청구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. 네.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동부지법에 한 거 아닙니까? 피의자의 현재지를 찾아서 그렇죠. 홍보법원에 예. 갔습니다. 그런데
이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. 그런데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했다는 거는 그 구속된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까? 예.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죠. 그런데 이 구속돼 있는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청구한 체포영장까지도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. 서울동부지법에서. 그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?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내란죄 수사 권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?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의 사실의 내용, 수사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해서 기각한다 그런 취지입니다. 그런데 이 기각 사유를 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각 사유 부분을 가리고 송치를 했습니까? 뭐 저희들은 뭐 가리고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. 뭐 그런 부분 뭐 복사하면서 그런 행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을 지금 송부하면서 특정 부분을 가린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2월 6일과 8일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 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청구할 때 기록에 다 첨부를 했습니까? 당연합니다.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영장 청구한 거 맞습니다. 그러면 검찰에 송치하실 때 이 6일과 8일의 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첨부해가지고 사건 송치하신 건 맞습니까? 의원님 당연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